13억 인구 전체 의견이 뭐라고 여론이 뭐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건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은 핸드폰이 지금 17억 5천만 대가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역대의 어떤 중국의 2000년 왕조 중에서 가장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 시진핑의 이 국정 아젠다 중에서 공동부유로는 적어도 2035년까지 지속한다고 하는데 그 2035년까지 중국 GDP를 2020년에 2배를 만들겠다. 지금보다 GDP 규모가 2배가 된다고 하면 중국 GDP는 미국 GDP를 넘어서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정 아젠다하고 민초들의 생활하고 사실 개입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그 공동부유로는 이건 국정 아젠다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n분의 1로 같이 나눠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그 얘기는 부자를 털어가지고 가는 사람에 나눠주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의 10대 부자들의 재산을, 중국의 10대 부자라고 하면은 중국의 1등하는 부자가 전 세계 부자 랭킹 16위 정도 합니다. 우리는 1등하는 부자가 전 세계 부자 랭킹 포브스 한 220등 정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걸 14억 명한테 나눠주면 29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29만 원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동부유로는 국정 아젠다지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부자 돈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진핑의 이 국정 아젠다 중에서 공동부유로는 적어도 2035년까지 지속한다고 하는데 그 2035년까지 중국 GDP를 2020년에 2배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GDP가 이제 15조 달러면 2035년에는 30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분배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로 지금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자는 것이 중국의 공동 분배론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GDP가 2배가 되려면 연평균 4.8% 정도의 성장을 해야 그게 가능을 해요. 그래서 공동부유론의 해석은 첫 번째는 n분의 1로 부자 돈 털어서 n분의 1로 나눠 먹는 이 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문건을 보면 2035, 15년 동안 GDP를 2배 만들어서 그때 파이를 나누자는 얘기고 그 사이에 과도하게 이제 북한 쪽으로 집중된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플랫폼 기업이나 사교육 요것은 국부적으로 손을 본다. 그게 공동부유론의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이나 부동산 기업을 제재했다고 해서 내 생활에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민생의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과도하게 규제를 했을 때 당장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집이 완공이 늦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으로서는 아주 좋은 아젠다였지만 최근 3년간을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의 내수를 아주 이제 힘들게 만들고 민생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들어서 중국은 공동부유란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걸 후퇴시켰다는 얘기고 그리고 공동부유론의 첫 번째 이제 규제 대상이 바로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다 풀고 오히려 이것이 규제가 아니라 부양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공동부유론은 이것은 일단 뒤로 미뤘거나 당분간은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5년에 GDP 2배 소장님 생각은 가능할 거라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15년 중에서 지금 2022년 2년 지났기 때문에 15분의 1을 가지고서 성패냐, 실패냐, 성공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일러요. 중국이 최근 15년 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 이제 목표는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을 하죠. 하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최근 15년 동안은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던 상태고 앞으로 15년간은 아마 피 터지는 전쟁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 그걸 달성했다고 하면
15년 뒤에 지금보다 GDP 규모가 2배가 된다고 하면 중국 GDP는 미국 GDP를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뭐 그 지도자에 대한 그 지지, 뭐 반대 여부는 다 있고요. 대신 중국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게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9,600만 명의 공산 당원들이 당서기를 선출하게 되고 그 당서기가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선거 시스템은 5년에 한 번 이제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기에서 거의 지금 시진핑의 선거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것이 이제 9,6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인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은 다 다르죠. 대신 중국은 사회 통제 시스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야당이 없고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 민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는 것은 그것은 국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상황이지 13억 인구 전체 의견이 뭐라고 여론이 뭐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건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지지나 또는 지도자의 지지에 관한 많은 얘기들은 그건 카드라일 뿐이지 그것이 뭐 이제 신뢰성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중국은 1949년 이후로 당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 민초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949년 이후로 벌써 뭐 70여 년 이상 지속되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서방 세계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투명한 사회하고 폐쇄된 사회의 차이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인들의 띠는 개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푸른색의 꽃게나 대게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빨간색으로 변해버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변한 게를 다시 찬물에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파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한번 찍히면 그것은 이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래서 그 민영기업들이 이제 정부를 무서워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은 핸드폰이 지금 17억 5천만 대가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역대의 어떤 중국의 2000년 왕조 중에서 가장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 스케이트 하려고 하면 서버에 들어가면 우리 5천만의 핸드폰 가진 사람들이 5초 단위로 뭘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듯이 중국도 차이나 모바일, 그 차이나 유니콤의 서버에 들어가면 5초 단위로 14억 인구의 동태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중국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중국의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로 봐야 되는 것이지 민초들이 우리처럼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이제 정부를 뭐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지만 홍콩도 그 착장 속의 태풍으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핸드폰, 두 번째는 이제 안면 인식 시스템입니다.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이 화상 인식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홍콩의 시위가 왜 밤에만 하고 선글라스 마스크를 썼냐고 그러면 바로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다 찍으면 그 사람들의 홍채만 갖고서 눈동자만 갖고서 신분이 다 파악이 되는 거죠.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집단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홍콩이 바로 끝난 건데 중국 본토 같은 경우들은 이제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다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홍콩 같은 그런 이제 시위나 이것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더 발전함으로써 또 더 체제에 대해서 더 공고해지는 그런 게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산주의가 이것이 진시황 이래로 중국의 사회 통제를 역대 어떤 왕조보다도 더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소수민족의 봉기로 중국이 넘어간다. 사회의 불안 요소가 사회 소요라든지 시위가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 이걸로 확산이 돼서 이제 나라가 자초한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서방 세계의 후진국들한테는 왕왕 나타나는 일이지만 지금 중국의 소위 말하는 IT 기술을 활용한 국가 통치 그 기준에서 보면 그 두 가지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